미국에서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리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 한국어 서비스 기자들과 함께 만드는 생생토크 진행의 김진국입니다. 이번 주는 김소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12월 10일이 유엔이 정한 세계 인권의 날 아니겠습니까? 국무부에서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일 국무부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이름으로 낸 성명을 통해서 의회에 북한 인권 보고서, 북한의 인권 요린과 검열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이제 이 보고서는 2016년 이제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라서 미국 국무부가 의회에 매년 이제 북한 인권의 실태나 상황을 조사해서 네.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는 이제 법에 따라서 올해도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법을 통과시킬 때 120일 이내에 국무부와 또 재무부는 의회에 이 법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제출해야 되고 매 6개월마다 또 새로운 내용을 보고해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이 네 번째 보고서가 될 텐데요. 올해 보고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담았습니까? 네, 특별히 올해 보고서에서 미국 국무부는 이제 북한에서 외부 언론 접촉에 대한 이제 엄격한 통제와 처벌을 네.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상무조 그룹바라고 하나요? 네. 그 상무조들의 활동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이번에 제출했습니다. 인권 탄압을 주도한 인물에 대해서도 보고서에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따로 이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번 국무부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예를 들면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이렇게 3명의 이름을 특별히 지목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단 제재 대상이 되면 이제 미국 내 여행이라든지 미국 업체와의 거래 등이 금지되고 미국 내 자산 등도 이제 동결되는 것을 재무부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인 11일 이제 국무부는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에 대한 이제 10개국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여기에는 이제 북한이 올해 17년째 이제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네, 이번 목록에 오른 국가들은 종교의 자유를 이제 지속적으로 침해해 왔다라는 이유로 이제 명단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교회도 있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성당이나 교회도 있지만 네. 사실상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로운 이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역시 정권의 이제 정부의 이제 제재를 받고 있는 이제 정해진 이제 그런 종교 기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상 성경책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지기도 하고요. 네. 인권은 북한에게 있어서 가장 예민하면서도 네. 이제 약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이 어떤 이제 직접적으로 비핵화에 대해서 얘기는 하진 않지만 인권이라는 다른 점을 내세우면서 북한을 좀 간접적으로 이제 압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현재 국무부는 그럼 미북 대화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어떤 발표를 현재 하고 있나요? 그 질문을 오늘 마지막으로 네. 하고 싶네요. 어떻습니까?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 네. 줄다리기가 굉장히 팽팽하다. 네.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이 비핵화의 조치를 보이지 않을 때까지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 기자가 지금 이전처럼 매일같이 의사소통을 하고 있느냐, 지금 미북 회담에 대한 아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니까 미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싶진 않다. 네. 하지만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의사소통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즉답을 피하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김소영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